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기존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을 아는 것과 동시에 혁신 수행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생존법만이 아닌 지속성 장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기업 가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종 대기업은 혁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보건 의료용품을 개발한 존슨앤존슨과 공업제품 및 가정용 제품을 개발한 3M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티은행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금융과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ASEA는 1884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까지 장거리 송전 기술과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 기술 부문에서 성공적인 혁신을 시행 중입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GE의 항공기 및 의료 전자기 분야의 성공에 대비되는 컴퓨터 분야의 실패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업가 정신 및 혁신에 장애가 되지는 않지만 조직 내 성향 및 기업가적 정신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만약 조직 문화가 잘 갖추어졌다면 닥쳐온 장애를 극복하는 데는 대규모 조직이 소규모 조직에 비해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새로운 사업은 규모나 성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사업보다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보통 지속적 보완과 새로운 용도의 발견으로 기업의 매출이 유지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혁신이 없어진다면 결국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늘 염두하고 성숙 산업과 유치 산업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구조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업 가적 경영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부한 것을 체계적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는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인적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폐기와 포기의 체계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제품, 서비스, 유통 채널, 프로세스, 기술 전반의 모든 것들은 수명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수명 주기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 제품, 시장, 고객,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혁신의 필요 수준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내에 혁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자사의 역량을 어느 정도 투입하였을 시 기업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을지 예측하는 능력으로서 매출액, 시장 점유율, 수익성 등과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격차를 알려주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원의 양을 계산하고 기존의 사업이 진보화하기 전에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가적 경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과정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업 가적 정신의 실천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기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 경영자가 실천해야 할 것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논의되는 것은 문제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성공하는 기업들은 두 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보고받는데 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둔 분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예기치 못한 성공을 기회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요인을 밝히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업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여 성공하였는지, 다른 사람과 부서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부서가 하는 일 중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키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는 상황적 커뮤니케이션을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젊은 직원들과의 정기적, 비공식적 모임을 주최하고 각자가 자신의 협소한 전문 분야로부터 벗어나 기업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어떤 비전을 가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최고 경영진의 관리와 혁신 프로젝트의 운영 지침 설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높은 지위가 아닌 관리자 수준에서는 단순히 완성에 급급하게 되거나 결제 라인에 혼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자주 내려야 하는 만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 마케팅, 인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력을 영입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한 수립과 그에 따른 보상입니다. 성과 평가가 없으면 기업 가정신이 조직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기대치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피드백, 혁신 활동에 대한 점검, 지식의 기초에 내리는 혁신 성과의 목표, 시장에서의 위치 등의 혁신성 과측정으로 정말로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이 당장의 투자 수익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 체계는 기존과 같아서는 안 되고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수적인 것을 탈피하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적을 뿐더러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미 능력이 있는 인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평가의 잣대를 잘못 들이밀어 인적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보수를 유지하며 성공 시 승진과 스톡 옵션의 제공을 약속하는 방향 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기존의 사업과 혁신 사업에 대한 관리 부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없다면 도태된다는 점을 자각하여 다각화가 아닌 초점으로 새로운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체계를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